네, 교과서 86쪽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일본의 패전과 함께 우리 민족은 광복을 맞이. 한 줄 밑으로 가서 연합국이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 이거 1번이라고 쓰고, 한 줄 밑으로 가서 독립운동의 결과, 이게 2번입니다. 연합국이 승리한 것이 한 70% 정도, 그리고 우리 민족 독립운동의 결과가 약 30% 정도 섞여가지고 광복이 되는 겁니다. 옆으로 가서 연합국은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인정, 그래서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을 약속, 카이로 선언에 박스치고 포츠담 선언에 다시 박스를 칩니다. 이게 무엇인지는 옆에 나와 있죠.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연합국 대표들이 1943년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약속, 그리고 이것은 1945년 포츠담 선언을 통해서 재확인. 한 줄 밑으로 가서 당시 우리나라에는 3개의 정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정부라기보다는 정부가 되고자 했던 정치단체가 3개가 있었던 거죠. 국외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1번, 그리고 역시 국외에 있었던 조선독립동맹, 그리고 국내에서는 여운형이 조직한 조선건국동맹, 이 각각 2번과 3번이 됩니다. 여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표는 김궁거고, 조선독립동맹의 대표는 조선독립동맹, 이거는 김두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독립운동가인 동시에 국어학자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조선건국동맹인데 여기 대표는 여운형이죠. 이 조선건국동맹이 이후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확대 개편됩니다. 그리고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전국으로 그 조직을 확대해 나가죠. 87쪽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줄, 미국과 소련은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각각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에 군대를 주둔 38도선은 박스를 칩니다. 옆으로 가서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에 자국의 우호적인 정부를 세우려고 대립, 가능하다면 통일정부를, 불가능하다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반쪽 정부라도. 이 38도선은 처음에는 어땠다? 처음에는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한 단순한 군사 분계선이었어요. 그런데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게 되죠. 이걸 다른 이름으로 냉전이라고 합니다. 냉전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됐다? 이것은 남과 북을 진짜로 가르는 분단선이 됐고, 이후에 전쟁이 일어나죠. 6.25 전쟁을 거치면서 오늘날과 같은 휴전선이 되었다. 밑으로 넘어가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945년 12월에 미국과 소련, 그리고 영국의 외무장관들이 소련의 모스크바에 모여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 논의에 점을 찍고 단순히 논의한 게 아니라 한반도 문제를 결정하는 거였어요. 결정. 우리 민족에게 엄청 중요한 회의입니다. 앞으로의 한반도 운명이 결정되는 회의가 바로 무엇이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였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강대국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주던 시기였기 때문에. 여기서 3가지가 결정됐어요. 첫 번째, 우리나라에는 민주적인 임시정부를 세운다. 1번. 두 번째, 최대 5년간의 신탁통치를 실시한다. 2번. 신탁통치는 무엇이다? 국제연합의 위임을 받은 나라가 일정한 지역을 대신 통치하는 것이다. 이게 들어가야 돼. 대신 이렇게. 우리나라의 독립을 바로 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미루는 거예요. 유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 줄 밑으로 가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해서 한반도 문제는 이후에 미국과 소련이 협의해서 진행하겠다. 이런 것이 결정이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설치하기로 하였다 해서 한번 끊고, 우익 진영은 이에 대해서 반발, 한번 또 끊고, 좌익 진영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임시정부의 수립이 중요하다고 여겨서 회의 결정을 지지, 반발에 점을 찍고 지지에 점을 찍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좌우 대립의 심화로 이어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분단의 씨앗이 뿌려지는 겁니다. 밑에 그림도 잠깐 볼게요. 여기 뭐라고 쓰여 있는 거냐면 트러스티 십 디스 어그리예요. AGREEE, 반대한다 이런 거죠. 조약에 반대한다. 한자로는 신탁 통치 절대 반이라고 써 있어요. 이 반대가 잘린 거겠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반대 집회. 옆에는 여기 삼상 결정, 삼국 외상회의인데 모스크바 삼상회의라고도 하거든요. 삼상의 결정을 절대 지지한다. 이게 지지예요, 지지. 그래서 여기 결정 지지 이렇게 써 있죠. 자료실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구를 중심으로 한 우익 세력은 신탁 통치를 식민 지배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반대. 여기서 한번 끊고, 반대로 좌익 세력은 초기에는 신탁 통치에 대해서 반대하였으나 소련의 지시를 받은 후 또는 소련의 설득을 받아서 임시정부 수립에 의의를 두고 회의 결과를 총체적으로 지지. 여기서 또 한번 끊고, 이때 소련이 신탁 통치를 주장하였다고 잘못 알려져서 좌우익의 갈등이 더욱 심해졌다. 신탁 통치를 주장한 거는 소련이 아니고 미국이었어요. 왜 그랬느냐? 당시에 1945년 여론조사한 거를 보면은 사회주의를 찬성하는 사람이 80%였고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20%였어요. 이대로 바로 독립을 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는 사회주의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이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미국이 어떻게 했다? 기간을 유보하는 거죠. 독립을 미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룬 다음에 어떻게 한다? 남한에서 지주와 자본가를 성장시키고 여기에 친일파를 묶어서 친미 세력을 키운 다음에 우리나라를 자본주의화하려고 신탁 통치를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 88쪽으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줄 1946년 3월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미국과 소련의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다. 그런데 옆으로 가서 협의단체의 자격 문제를 놓고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게 됩니다. 한 줄 밑으로 가서 좌우익의 대립이 더욱 심해지자 중도 계열이 뭉쳐서 좌우합장위원회를 구성. 옆으로 가서 이념 대립을 극복하고 통일 정부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 좌우합작위원회를 주도했던 사람은 여운형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외무장관을 지냈던 김규식입니다. 세 줄 밑으로 내려가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미국은 한국 문제를 국제연합에 상정, 국제연합에 박스를 치고 밑으로 가서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의 총선거 한 줄 밑에 소련과 북한이 이를 거부 옆으로 가서 국제연합은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의 밑으로 가서 김구와 김규식은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막고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남북협상을 제안. 이 남북협상에 박스를 치고 남북협상은 위에 나와 있죠. 남북협상은 남북 정치가들이 했던 회담인데 민주적인 선거에 의한 통일 정부의 수립 그리고 미군과 소련의 즉각적인 철수 등의 결의 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
밑으로 내려가서 제주도에서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제주 4.3 사건,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여수 순천에서 11구 사건이 발생,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총선거에 점을 찍고, 이 총선거는 어떻게 된다? 이게 바로 50총선이에요. 50총선. 이 50총선은 이후에 7월 17일 제헌절로 이어지고, 이 제헌절은 다시 이제 8.15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 정부 수립은 곧 분단이 된다. 밑으로 넘어갈게요. 탐구를 잠깐 봐야 되는데, 이승만의 입장과 그리고 김구의 입장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승만이 1946년 6월에 정읍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줄,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을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으니 우리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해야 된다. 이에 대해서 김구는 1948년 2월 남북 간의 분단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내 유일한 바람은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세우려다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취하여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이승만은 미국과 연합해서 남과 북을 분할하려는 분단 세력, 그리고 김구는 아슬아슬하게 통일 세력으로 분리가 됩니다.